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매곡간입니다. 수도권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곳에 계곡에 들어와 있는데요, 서울 도심을 벗어나고 경기도 수도권을 벗어나서 1시간 반, 2시간 정도만 달려나가면 이런 골짜기들, 깨끗한 골짜기들 많습니다. 이런 곳에 오시면 산나물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어요. 높은 곳 안 가셔도 되고요, 힘들게 산행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높은 곳에 가시면 산나물들이, 맛있는 산나물들이 더 많습니다. 고급 산나물도 많고요. 하지만 나는 고급 산나물 필요 없다, 높은 산 필요 없다,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산책하는 그런 정도의 골짜기나 등산로 주변에서 나무를 얻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수도권을 벗어나서 좀 나가 보십시오. 수도권 주변에 가까운 곳, 광주도 있고요, 하남시도 있고요, 양평군인가요? 양평, 남양주, 파주, 연천, 철원, 조금 더 가면 철원, 이쪽으로는 산들이 그렇게 높지 않은 산 주변에도 골짜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셔서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욕심 부리면 자연이 파괴됩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 내가 조금씩 자연산 농산물, 산야초를 조금 얻어오겠다는 마음으로 오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도 남을 만큼의 산야초를 자연은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욕심 안 부리면 됩니다. 내가 한 끼나 두 끼 정도 반찬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곳으로 골짜기로 한번 나와 보십시오. 오늘 제가 이 골짜기에서 주변에 어떤 나물들이 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집중 바짝 하시고 저랑 함께 천연 나물 만나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물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나물이에요. 염증 잡는 데 탁월해요. 췌장염이나 췌장암 같은 데도 좋다고 연구 결과로 밝혀졌고요. 기관지염 같은 데 상당히 좋은 게 쑥부쟁이 종류입니다. 요거는 까실쑥부쟁이에요. 까실쑥부쟁이고 요거는 개망초예요. 어떤 분이 개망초하고 쑥부쟁이하고 비교를 어떻게 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어릴 때 잎은 거의 구별을 못할 정도로 흡사합니다. 일반인들은 흡사한데 성장을 하면 줄기에 쑥부쟁이들은 털이 없습니다. 줄기에 쑥부쟁이들은 털이 안 생기고요. 개쑥부쟁이는 생겨요. 개쑥부쟁이는 생기는데 요거 이제 일반 쑥부쟁이, 까실쑥부쟁이나 섬쑥부쟁이, 쑥부쟁이는 안 생깁니다. 까실쑥부쟁이는 이런 식으로 자줏빛 색이 묻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개망초는 성장을 해도 줄기에 털이 굉장히 많습니다. 쑥부쟁이 종류들도 잎에, 잎자루에는 털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그렇게 많이 안 보여요. 그런 거 이제 구분하시는데 도움이 되고, 둘 다 나물로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개망초는 너무 흔하잖아요. 너무 흔하니까 그런 거 이제 구분하시는데 좀 도움을 받고 만져보시면 잎 앞뒷면이 다 까실까실해요. 그래서 까실쑥부쟁이라고 부르고요. 간혹 가다가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있는데 잎이 까실까실하지 않고 맨질맨질한 거 있습니다. 줄기에 자주색이 묻고, 요거는 섬쑥부쟁이일 가망성이 높습니다. 섬쑥부쟁이는 울릉도가 특산인데 요즘에는 여기저기 재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씨앗들이 날려가서 이 야산 주변에 또 심산 지역에 서식할 수도 있습니다. 쑥부쟁이 종류라고 생각되는 것은 뜯어서 나물하시면 참 좋습니다. 요거는 까실까실한 느낌이 있는 까실쑥부쟁이, 얘는 개망초입니다. 꽃말이
중에 요거는 지치과예요. 지치과인데 요구르트 떠먹는 수푼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했잖아요. 잎이 잎자루가 길고 여기 보시면 요 어린 것도 이렇게 보이죠. 아직 꽃이 안 펴서 조금 아쉬운데 참 꽃말이입니다. 한 10원짜리 새로 나온 10원짜리 동전 크기의 꽃이 여기에 요 끝에 부분에 피어나거든요. 요런 식으로 피어나고 나물로 이용하는데 다 뜯으면 안 되잖아요. 뭐 스푼 하나씩 이렇게 채취하는 식으로 뜯어 가지고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참꽃말이입니다. 참꽃말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스푼처럼 생기고 꽃이 있으면 더 쉽겠죠. 꽃 모양이 그런 거 이제 잘 눈여겨 보시면 나물 이용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참꽃말이입니다. 해자삼이라고 부르는 개별꽃이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꽃도 피었다가 이제 열매 맺히려고 하고요. 성장해서 처음에는 잎이 굉장히 좁았잖아요. 잎이 좁았는데 잎이 넓어졌습니다. 처음에 올라올 때는 잎이 이렇게 좁습니다. 좁은 게 막 올라오기 때문에 볼품 없었는데 성장을 하면 잎이 넓어집니다. 지금도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나무라기가 좋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개별꽃입니다. 깻잎을 닮았고 꿀풀과의 식물입니다. 깻잎을 닮았어요. 살짝씩 뜯어보고 요런 게 있으면 밑에 쪽을 뜯든가 뜯어 가지고 냄새를 한번 맡아보세요. 깻잎 향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리고 이 식물은 덩굴로 뻗어 나가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확인하기가 쉽고 또 깻잎과 같은 그런 강한 향이 나지 않고 고소하면서 아주 풍미가 좋습니다. 많이 뜯어도 없어지지 않아요. 덩굴로 뻗어 나가고 번식을 잘하기 때문에 이용하시면 좋은 벌개 덩굴입니다. 나물로 상당히 좋은 단나물입니다. 붉은 참반디인데 아주 실하죠. 누가 손을 안 댔어요. 전혀 손을 안 대서 상당히 실하게 보입니다. 딱 5장씩 갈라진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이 모양을 형태를 잘 보세요. 붉은 참반디도 이렇고 참반디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비슷한 건 뭐가 있다고요? 진범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낮은 곳인데도 어수리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뭐 원래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크지 않았고요. 이런 식으로 잎이 많이 갈라진다는 거, 여기 위에 부분 정소엽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붙어서 세 장처럼 보이지만 한 장이고요. 밑에도 잎이 갈라지고 밑에 부분을 보시면 털이 많습니다. 잘 보셔야 되는 게 이런 것도 어술이거든요. 어술이고 밑에 털이 많고 다양한 모습을 보여요. 요거는 그럼 뭘까요? 얘도 어술이에요. 얼핏 보면 진범하고 닮았거든요. 요런 거를 자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보시는 그런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털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때로는 맛도 보셔야 되고 향도 맡아 보셔야 되고 자꾸 눈에 익히시고 자꾸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다가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서 어느 날 들매곡간이 산행 한번 하시죠 하고 공지를 하면 만나서 높은 산 아니더라도 만나서 알려드리고 현장 학습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통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문자로 소통해드리고요. 나중에는 이제 뭐 초대해 주시면 고맙고 못 오시는 분들은 이제 수도권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제가 또 가까운 곳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찾아서 또 현장 학습도 해드리고 다양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산나물들 다양한 산나물들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뭐 알려드리고, 이게 제가 하는 일 아닙니까? 제가 이제 유튜버로서 그렇게 하는 건데, 때로는 맛이 있다고도 하고 뭐 약초도 소개하고 하면서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찾아서 나물도 뜯어먹고 뭐 채취해서 약으로도 활용하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것은 맞습니다. 맞고 대부분 유튜버들이 그렇게 하시는데, 보니까 제 이제 채널의 구독자님들, 이제 시청자님들은 초보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게 나물입니다 하고 소개를 시켜드리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찾고 맛보시고 활용하시는 것은 오로지 우리 시청자님들 몫이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제가 알려줬으니까 궁금하니까 보셨는데 모르면은 소통해서 알려줘야 되는 것도 많거든요. 맛있다고 해놓고 나 혼자만 채취해서 씹고 뜯고 맛보고 이건 아니거든요. 소통할 수 있을 때는 소통해 드리고,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알려드리고, 독초라고 생각되는 거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이게 유튜버의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어떻게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시청자님들과 소통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 소통이라는 것은 저만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제가 누굽니다 하고 처음에 문자 보내실 때 이름 정도, 아니면 이름이 곤란하시면 닉네임 정도는 알려주셔야 제가 저장을 해 놓을 거 아닙니까? 저장 안 하고 전화번호 상태로 그냥 놔두면 나중에라도 이분이 또 급해서 저한테 문자 보내고 전화를 했을 때 입력이 안 돼 있으면 저도 못 받는 거죠. 소통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 계속 소통하시면서 이제 댓글도 달아주시고 문자도 보내주시고 자꾸 익혀 가시는 분들은 벌써 댓글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저하고 소통하면서 나물 가지수 많이 알았고 오늘 뜯어갖고 먹으려고 그랬는데 독초라고 판명돼서 안 먹었습니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전화가 오면 급하더라도 운전하다가 세워놓고라도 통화를 해드립니다. 하지만 자기가 누군지 밝히지도 않고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알려드렸는데도, 성함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안 알려주시는 분들은 소통을 거부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제 좀 소홀히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비타민 나물이라고 부르죠. 영화자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요. 초롱꽃과 나물들, 뭐 잔대, 도라지, 더덕. 도라지는 좀 독성이 있으니까 생으로 드시면 안 되고 뿌리만 약으로 하시고, 더덕이라던가 모시대라고 또 있어요. 깊은 산에 자라는 모시대, 그리고 초롱꽃, 이런 것들은 다 생쌈으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영화자는 지역에 따라서 뭐 물모시대라고도 부르고요, 참나물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요. 초롱꽃과는 영화자뿐만이 아니고 더덕도 그렇고 모시대도 그렇고 잔대도 그렇고 이런 흰 지백이 나옵니다. 이게 사람 몸에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백화점에 가면 유기농산물이라 해서 비싼 돈 주고 사서 드시잖아요. 아무리 대한민국에서 유기농 잘했다고 해도 거기에는 뭐 약간의 잔류 농약도 있을 거고 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천연 유기농 식품입니다. 이런 자연에 오셔서 조금씩 취취해서 맛보신다면 아주 건강합니다. 이런 데는 유기질, 무기질, 단백질, 뭐 비타민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영화자 나물을 비타민 나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소하고 고기에 싸 먹어도 되고 겉절이 하셔도 되고 아주 좋은 나물이죠.
붉은 참반디, 미나리냉이 이런 것들 우리 주변에 흔하잖아요. 눈을 조금만 돌리시고 자연을 아끼는 마음을 갖고 계시고 이러면은 전 국민이 다 건강하게 조금씩 이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영화자입니다. 더덕 냄새도 나고. 골짜기 주변에 왔더니 많지는 않지만 군데군데 이런 식으로 이제 영화자가 보입니다. 아주 먹기 좋을 만큼 이렇게 폈습니다. 잎의 모양이 다양하게 나타나요. 잔대의 모습도 나타나고 하는데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 어긋나기 합니다. 어긋나기 하고, 예. 보면 좀 약간의 탁한 색이 묻었잖아요.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 탁한 색이 묻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늘에 있는 것, 이제 햇빛을 못 본 그늘에 있는 것은 또 못 먹는 줄 알고 채취를 안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눈썰미가 좋으셔야 됩니다. 보면 잔대도 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이해하시고 잘 보시면 나물 이용하시는데 좋다. 꺾어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꺾으면 흰색 액체가, 우유 같은 액체가 확 나니까 요거는 꼭 산에 가시더라도 다른 거 채취 못 하셔도 요거는 꼭 채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반디, 붉은 참반디 요거 꼭 채취하시고, 그리고 어디에나 있는 미나리냉이 요런 것들 위주로 딱 채취해서 맛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는 누구냐? 화살나무가 누가 손을 안 대 가지고 잎이 다 펼쳐졌습니다. 화살나무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날개가 달려, 코르크질에 날개가 달려 있죠. 누가 손을 안 대서 그냥 잎이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요런 사이에서 이제 꽃이 피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 저기 남쪽에 계신 분이 이거 섞어서 혼잎나물 채취해서 섞어서 맛을 보셨다는데 쓴맛이 난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찔레 맛이 나거든요. 생맛이 안 나, 생거 쓴맛이 안 나고. 아마 비슷한 나물로 참회나무가 있습니다. 같은 노박동굴가인데 비슷하니까 채취하셔서 나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참회나무는 쓴맛이 납니다. 회잎나무하고 화살나무는 쓴맛이 안 나요. 찔레 맛이 납니다. 생으로 먹어도 되는 나물이에요. 그런 거 이제 기억하시면 나물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달의 덩굴들이 지금 먹기 딱 좋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보면 덩굴이 막 우거져서 나물들을 막 휘감고 있잖아요. 다른 나무들이 성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달의 덩굴들은 시골에 사시거나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톱이나 낫을 가져가셔서 다 제거하시면서 채취하셔도 됩니다. 여기 보니까 많지는 않은데 구리대가 또 하나 있습니다. 강원도 북부, 경상북도 북부 이쪽을 가면 구리대 지천으로 널려 있어요. 그곳 분들은 이걸 계단기라고 부릅니다. 어머님들이 이거 채취해서 나물로 활용한다고 하면 뭐라 그러시냐면 그거 왜 먹냐고. 그리고 말씀하셔요. 많이 먹으면 배탈 난다고. 여기 뿌해진 잎이 있잖아요. 이 잎은 건들면 안 됩니다. 새로 올라오는 요 순, 요것만 조금만 채취해서 데쳐서 드셔야 되고요. 향이 호불호가 갈리는 향입니다. 엄청나게 맛있다고 얘기들 하시잖아요. 이 유튜버들은 다 맛있다고 하고 본인들이 드셔본 거는 다 맛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맛이라는 게 나는 맛있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이게 맛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나물이라는 게 독특한 향이 나는 것들이나 생으로 먹는 것들은 보편적인 맛이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어느 지방에서는 먹고 어느 지역에서는 안 먹는 이런 나물들이 또 있거든요. 이런 것을 맛있다고 유튜버들이 얘기하니까 너도 나도 막 찾으려고 하고 저한테도 이게
구리대냐 백지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연한 순 이렇게 세 순 딱 나오는 거 보이잖아요. 초록이고 좀 억세진 것은 흰빛이 돕니다. 초록일 때 조금만 채취해서 생으로 드셔도 되는데 가급적 데쳐서 맛보실 것을 권하고요. 많이 드시면 배탈이 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누구에게는 맛있는 나물일지 모르지만 입맛에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유튜버들이 얘기한다고 고지고대로 100% 믿으면 안 됩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제 입맛에 맛있는 것은 맛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꼭 감안하시고 뭐 유튜버들이 얘기한다고 그게 다 100% 진리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뿌리를 백지라는 약으로 쓰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또 나물로서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계단기라고 부르는 구리대입니다. 나물일까요? 피나물일까요? 얘는 피나물이고 얘는 참나물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피나물하고 구분하기 쉬운 게 피나물은 밑에 쪽에서부터 그냥 잎이 하나만 쭉 올라와요. 한 기둥만 올라오고 이쪽에도 또 갈라지고 하거든요. 참나물은 보시면 위에 기둥이 생기는 것은 중간에서 갈라집니다.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기둥 사이에서 줄기 사이에서 또 새잎이 나오기 때문에 요것도 구별 포인트가 되니까 항상 확인하시고, 어린 잎은 그런 게 없습니다. 참나물도 어린 잎은 참나물도 그냥 밑에서 쭉 올라오기 때문에 유심히 보시고 독초하고 구분하시는데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아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새는 주변에 야산에 임도들 많잖아요. 임도를 가시면서 주변을 보시면 집신나물은 이런 데 많습니다. 이런 데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집신나물 엄청나게 많아요. 얘가 양지 쪽을 좋아하기 때문에 양지꽃도 이런 곳에서 찾으면 되고요. 덤으로 질경이 엄청나게 흔한 건데 우리가 자주 안 찾잖아요. 이런 곳에서 집신나무를 찾으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 경기도권, 저희 동네는 아닙니다. 조금 공기가 더 좋은 곳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 주변에 있는 야생화들도 촬영을 하고 나물들도 촬영을 하고 이것저것 간섭을 하면서 영상에 담아 봤습니다. 여기는 묵론인데 물이 좀 있으니까 멧돼지도 와서 목욕탕을 만들고 놀았던 흔적이 있고요. 여기 웅덩이가 조금 형성이 됐는데 웅덩이에 보면 소금쟁이라는 곤충도 보이고요. 올챙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올챙이가 많은 것이 흔하게 보였는데 저희들 어릴 때, 그리고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한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들매곡간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앞으로 성장하면서 10만 유튜버도 되고 100만 유튜버도 됐을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꼭 기억하고 개구리가 되어도 올챙이적 시절을 꼭 기억하는 그런 소통하는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들매곡간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